주 진도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4년짜리 투자안을 검토. 내용 연수가 4년이겠네요. 투자 수명이 4년이니까. 새 기계의 구입 비용은 38만 5천, 자본 지출이죠. 세전 기준으로 연간 14만 5천의 생산 비용을 절약해주는, 이 기계를 구입하는 이유가 되겠죠.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자, 비용의 절감은 수익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삼각 방법은 역시나 정액법.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 가치는 추정 잔존 가치죠. 4만 5천입니다. 기계 부품을 재고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2만이 투자되어야 하며, 앞의 문제에서는 순환전자본에라고 줬는데 여기는 재고라는 말을 쓰면서 초기에 2만이 투자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순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을 투자에 의해 증가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순운전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고 현금 유출이죠. 그리고 투자안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매년 3,100의 추가적 비용이 부품의 재고 확보를 위해 요구된다. 결국 이 3,100의 추가적 비용 역시 재고 확보를 위해, 재고 확보란 말 조심하셔야죠. 결국 재고 확보를 위해, 즉 이 3,100도 뭡니까? 순운전 자본의 변동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세율은 22%이고 할인율은 9%입니다. 자, 이 기계를 설치해야 할까? 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기계 구입이라는 투자안을 실행할 경우 증분현금 흐름, 즉 총추정 현금을 파악하시고 그 총추정 현금으로부터 NPV를 구해서 5장에서 배운 투자평가 기법을 활용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일단 생산비 절감 연간 14만 5천이죠. 수익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작업을 왜 하고 있죠? 주어진 자리로부터 수익과 비용을 발라내어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손익계산서의 맨 하단에 있는 순이익으로부터 영업현금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자, 결국 이 투자한 실행으로부터 얻어지는 증분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금 수익과 비용을 발라내 보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합니까? 기계를 구입해야 되고 38만 5천에 추정 잔존 가치가 4만 5천이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죠. 내용 연수로 나누면 바로 감가상각비 8만 5천이 계산되고요. 자, 수익에서 비용 뺀 값이 EBIT 6만이고 여기에 세율 곱한 값이 세금. EBIT에서 세금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순이익이 도출되었으니 영업현금을 구할 수 있죠. 바텀 어프로치로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영업현금 흐름은 13만 1,800으로 계산이 되고요. 영업현금 흐름 연도별 구했고, 자,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투자 개시와 동시에, 즉 초기에 2만의 재고자산에 투자된다. 결국 순운전 자본을 증가시키는 얘기지. 즉 투자 개시 시점 마이너스 200의 현금 유출이 발생되어야 하고, 주의하실 건 여러분, 그리고 3,100의 추가 비용이 있죠. 추가 순운전 자본의 증가.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건 뭡니까? 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과거 이전에 그 순운전 자본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그 현금들이 반대보호로 회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고. 자, 순자본 지출은 장비 구입을 위해 3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세후 현금은 구해야겠죠. 자, 그런데 장부 금액은 추정 잔존 가치가 될 것이고 처분 금액은
따로 제시를 안 했죠. 결국 추정잔존 가치로 처분이 되나 봐요. 따라서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죠. 장부금액 그대로 처분되니까. 결국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후연금 흐름은 추정잔존 가치 금액 그대로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 그래서 순자본 지출 4년 차에 플러스 4만 5천. 자, 총 추정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총 추정 현금으로부터 NPV를 구할 수 있죠? 자, 보다 효율적인 계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연금 형태의 숫자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이렇게 환산해 주는 거죠. 연금에는 연금 개수를 곱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 그리고 이 연금이 아닌 이 미래 연금 흐름을 따로 발라내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구한 NPV 값이 66780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 NPV 값이 0보다 크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 투자한, 즉 뭡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이 투자안을 실행하는 그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안이 되겠죠. 자, 22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해남은 닥털 판매를 위해 닥털 수거 장비의 구입을 고려 중이래요. 이 장비 구입 비용은 순자본 지출이죠. 42만 5천. 뭐 상각법은 언제나 정액법. 5년 후 투자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 이 투자안의 내용 연수, 즉 투자 수명이 5년이네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2만 5천이 될 것으로 예상. 추정 잔존 가치가 2만 5천이라는 얘기고. 자, 이 장비 구입을 통해 닥털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연간 27만 5천이고요. 고정 비용이 4만 7천. 변동 비용은 판매액의 35%래요. 자, 그리고 이 투자는 2만 5천 원의 순환전 자본에 대한 투자를 투자 개시 시점에 요구한다. 결국 순환전 자본의 변화 2만 5천 마이너스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투자 수명의 종료와 함께 이 순환전 자본 투자했던 건 회수된다. 이 말 없어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세율은 22%, 요구 수익률은 9%, 할인 미래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쓰라는 얘기죠. 자, NPV 구하래요. 순현가. 일단 이 장비 구입을 통해 회수한 닥털을 팔아서 매출이 발생하죠. 연간 얼마? 27만 5천이고요. 자, 변동 비용이 발생하는데 매출액의 35%죠. 그래서 96250이고요. 고정 비용이 4만 7천이 발생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구하면 장비 구입에 취득원가 42만 5천, 거기에 추정잔존 가치를 뺀 값이 바로 감가대상 금액이고 여기에 내용연수를 5년으로 나눈 값이 바로 감가상각비가 되죠. 결국 현금 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까지 구해서 자, 수익에서 이 비용을 뺀 값이 바로 EBIT가 되고 세율 22%를 때리면 세금이 나오죠. 결국 EBIT에서 이 세금을 뺀 값이 순이익입니다. 40365. 이 수익과 비용을 통해 순이익을 뽑아냈는데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진 거죠. 손익계산서 왜 만든 거예요? 영업현금흐름 뽑아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바텀업 어프로치 접근법으로 영업현금흐름 뽑아내려면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야 되잖아요. 순이익 40365에 감가상각비 8천을 더하면 바로 이 값이 영업현금흐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업현금흐름 구했으니 순환전 자본의 변화를 구해야겠죠. 투자 개시와 동시에 순환전 자본의 증가 2만 5천 현금 유출이죠. 그리고 똑같은 금액이 투자 종료 시점에 현금으로 회수된다. 즉 플러스 2만 5천이 된다는 것. 자본 지출은요. 장비 구입을 위해 현금 유출 42만 5천 투자 개시 시점에 그리고 추정 잔존 가치로 처분되죠.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차이가 없으니까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고 결국 처분 손익에 의한 세금 효과가 제로죠. 그 얘기는 처분 금액만큼 그대로 현금 이익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영업현금 흐름, 순환전 자본의 변화, 자본 지출 각 항목별로 현금 흐름을 모두 구했죠. 그러면 증분 현금 흐름, 즉 총 추정 현금 흐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요 연금 형태의 요 아이들만 일단 따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요. 그리고 요 두 아이, 얘와 얘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그렇죠? 네,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요 NPV를 구하기 위한 수익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비용이니까 NPV 구할 수 있죠? 구해 보시면 50679가 계산됩니다. 주식회사 속산도는 두 종류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A와 시스템 B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NPV를 이용해서 투자에서 결정을 할 때 NPV가 0보다 커야 그 투자한 실행으로 인해 이익이 나니까 NPV가 0보다 크다는 것이 결국 투자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과 다르게 시스템 A와 시스템 B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얘기는 시스템 A를 선택할 경우와 시스템 B를 선택할 경우 NPV가 음수가 나와도 둘 중에 하나 고른다는 얘기예요.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NPV가 지금 이 문제의 경우 둘 다 음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수익을 자료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즉 비용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따라서 NPV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도출한 NPV를 이용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자료에서 비용만을 고려해서 둘 중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비용이 보다 적게 드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비용 최소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이루는 길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자, 이 문제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A의 구입 비용은 26만 5천이고요. 자본 지출이죠. 자, 수명은 4년, 세전 기준으로 자, 또 연간 7만 3천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시스템 B의 구입 비용은 354000 역시 자본 지출이고 수명은 6년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연간 6만 7천이 가동 비용이 든다. 여기까지 보면 이 동일 연간 비용을 이용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연기준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어떤 시스템이 선택되든 시스템의 수명이 끝나면 새 시스템을 대체하지 않는다. 아, 동일 연간 비용 개념을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동일 연간 비용 EAC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동일 연간 비용 프레임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무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구입과 함께 내용수 종료가 된다고 해서 같은 시스템을 또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무한 반복 안 하고 한 번 구입을 끝내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동일 연간 비용 이용해서 의사결정할 수 없어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NPV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므로 NPV가 음수라 하더라도 둘 중 하나 골라야 돼요. 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렇죠. 비용을 통해 NPV를 구했기 때문에 NPV의 자원값을 구한다는 게 결국 비용 최소와 결국 이익극대화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이죠. 두 시스템 모두 정액상각법 잔존가치는 즉 추정 잔존가치죠. 0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구입 비용, 즉 취득원가 전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이죠. 세율은 21%, 할인율은 8%입니다. 미래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죠. 자, 이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시스템 A를 선택할 것인가, 시스템 B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투자 설정의 시작은요. 현금 흐름을 뽑아내셔서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셔가지고 뭐 NPV를 이용하든 IRR을 이용하든 의사결정하시는 거죠. 자, 그럼 현금 각 시스템 도입에 의한 현금 흐름. 그런데 지금 비용만 제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지출 현금 흐름에 대해 우리가 각 시스템별로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시스템 A의 영업현금 흐름 계산해 봅시다. 보통 매출액이나 비용 자료 이렇게 주면 우리가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요. 그 투자를 실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 양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럴 경우엔 그 손익계산서의 엔드 오브 라인, 즉 맨 밑에 라인에 바텀 라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영업현금이 도출되는 그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요.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바텀업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영업현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세후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영업현금을 도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자, 세후현금 흐름 접근 방법에 의해 영업현금 흐름을 구해 볼게요. 세후현금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현금 흐름 어떻게 구합니까? 수익과 비용 뺀 금액에 1 마이너스 세율을 곱하고 거기에 감가상각비의 세금 절약 효과를 더해주는 값이죠. 여기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불포함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투자 실행으로 인한 수익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제시된 다른 모든 비용을 여기 넣어서 영업현금을 구한다. 그러려면 결국 비용은 자료에서 제시할 거고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이 그냥 주지 않죠. 지금 우리 문제의 패턴을 보면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되고 주어진 자료로부터 비용을 뽑아서 각각 대입을 하면 영업현금을 구할 수 있는 구조이죠. 자, 그러면 요 1 세율을 곱한 건 뭐예요? 그렇죠. 요게 세전 이익이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뺐으니까 이익이죠. 근데 세금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이익이고 여기에 1 T를 곱하면 그렇죠. 세후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 왜 세후 이익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이 물려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투자 실행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 유입액은요. 이 세전 이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금 징수당한 나머지 금액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세후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는 이 세금까지 고려한 현금 흐름, 결국 세후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t를 곱해주는 것이죠. 자, 세후 기준 비용을 계산해 보면 자료에서 시스템 A의 경우 연 73,000의 가동 비용이 든다고 했죠. 따라서 이 비용 값이 바로 73,000이고 그러면 거기에 1 세율을 곱한 값이 바로 실제 현금 유출액이 되는 것이죠. 실제 부담하는 현금 유출이 되는 것이죠. 자,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 돼요. 26만 5천을 주고 구입한 고정자산이죠. 시스템. 내용연수가 4년이고 정액법 상각이죠. 추정자산 가치는 0이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 26만 5천 원에서 추정자산 가치 0을 뺀 요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이 값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계산을 제가 직접 꼼꼼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미리 이렇게 제가 계산은 다 한 거예요. 계산까지 지금 제가 다 하면서 설명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한 이유는 감가상각비로 인한 세금 절약액 요거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세금 절약액을 계산하시면 감가상각비의 세율 곱한 값이죠. 따라서 13911.5가 되는 것이고 영업현금 흐름은 세후 현금 흐름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세후 이익의 감가상각비 세금 절약 효과를 더한 값, 요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총 추정 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 첫 번째로 구하셔야 될 영업 현금 흐름을 연간 구하셔서 투자 수명이 총 4년이니까 이렇게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스템 A의 경우 순자본 지출은 요거 시스템 구입 비용 초기 투자액 20만 5천이 되고요. 그리고 자료에서 얼마에 처분했다라는 언급이 없으니 추정 잔존 가치로 뭐 처분하는 것인데 추정 잔존 가치가 0이라는 얘기는 0에 처분했다는 얘기는 처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냥 폐기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후 현금은 폐기했으니까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쓰레기처럼 치운 거죠. 따라서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후 현금은 0이 되는 것이고 그럼 순자본 지출이 이렇게 되겠죠. 그 현금 흐름이 수료전 자본의 변화는 언급이 없으니까 0이라는 얘기예요. 총 추정 현금 흐름은 결국 연도별로 이렇게 구하시면 이런 현금이 나옵니다. 아하. 이제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화폐는 시간가치가 같기 때문에 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금 형태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재 가치를 환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연금 형태이고 여기에 4년 할인율 8% 연금 개수를 3.311이죠. 요 연금 개수를 곱하면 바로 요 값이 요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을 더해주면 결국 NPV 말이 NPV이지 요, 요 금액은요 결국 시스템 A 가동에 드는 총 비용인 거죠. 자, 이제 시스템 B의 영업연금은 같은 패턴으로 구해볼게요. 자, 세후연금흐름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시스템 B의 경우 연 가동 비용이 67,000이죠. 따라서 세후 가동 비용을 구하시면 세전 가동 비용의 1 세율 곱한 값이 즉 52930이 이 시스템 B의 실제 부담하는 세후 비용이 되는 것이죠. 감가상각비 구하셔야 됩니다. 구입 비용이 35만 4천이고 정액법 수명이 6년이니까 결국 내용 연수가 6년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추정단순 가치 0이니까 취득원가 354000에 추정단순 가치 빼고 내용 연수로 나눈 값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감가상각비 왜 구했죠? 영업현금흐름 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세후 현금으로 접근 방법에 의해 영업현금을 구하려면 여기 감가상각비의 세율 곱한 즉 감가상각비에 의한 세금 절약 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즉 감가상각비의 세율 곱한 값 즉 12390이 감가상각비 덕분에 줄어드는 세금이죠. 낼 세금 안 내게 되면 그거 플러스 현금 유입이죠. 결국 영업현금 흐름은 세후 비용의 감가상각비 세금 절약 효과를 더한 값 마이너스 4054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연수 6년 동안에 영업현금 흐름은 이렇게 발생을 하겠네요. 순자본의 변화 언급이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순자본 지출 시스템 구입하기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이 354000이고 처분을 해난 세후 현금은 없죠? 네. 총추정 현금 흐름을 구하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결국 시스템 B의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연금이죠. 따라서 할인율 8% 6기간 연금 개수가
4.629니까 요 연금에 4.621을 곱한 요 값이 바로 현가가 되겠죠. 거기에 354000을 더하면 바로 시스템 B의 NPV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시스템 B 6년간 사용을 위한 총 비용이 되는 것이죠. 자, 시스템 A와 시스템 B를 선택할 때 지금 구한 값이 결국 둘 다 음수가 나왔어요. 두 시스템 투자 결과 모두 NPV가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5장에서 배운 NPV 의사결정 기법에 따르면 NPV가 0이면 기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둘 중 시스템 하나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NPV가 음이든 양이든 상관없어요. 자, 결국 여기서 구한 NPV는요. 5장에서 배웠던 NPV가 0보다 클 때 이익이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아닙니다. 이 NPV는요. 지출만을 고려하여 계산된 비용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비용의 현재 가치니까 당연히 음의 값이에요. 따라서 NPV가 0보다 크다 어쩌고저쩌고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고요. 자,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떤 시스템이든 구입을 해야 돼. 그리고 시스템 도입에 의한 수익이 자료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수익은 고려하지 말란 얘기예요. 투자 의사 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결국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수익은 투자한 선택 시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해야 되느냐?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한 NPV라는 게 결국 각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총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지. 이왕이면 비용이 덜 드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용의 최소화는 그게 결국 이익의 극대화 아닙니까? 비용이 최소화되는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는 결국 기업가치 극대화, 기업 재무관리 목적이죠. 따라서 비용이 보다 적게 드는 어떤 투자안 그렇습니다. 시스템 A를 선택하는 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떤 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이익 극대화하는 투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주식회사 대흑산도는 두 종류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시스템 A, 좀 전에 풀어봤던 문제랑 같은 문제네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낡으면 계속해서 새 시스템을 대체해야 된다. 결국 앞의 문제는요. 계속해서 대체를 안 하기 때문에 동일 연간 비용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무한 반복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일 연간 비용 개념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 두 가지 모두 만족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동일 연간 비용을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스템 A의 EAC를 즉 동일 연간 비용을 구해보면 비용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했어요. 이미 시스템 A의 경우 NPV 값이 바로 비용의 현재 가치였죠. 마이너스 409929. 자, EAC가 개념적으로 무슨 의미죠? 그렇죠. 4년이죠. 그러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총 비용 409929가 발생하는 이 총 비용과 같은 이 비용의 현재 가치가 일치하는 그 C값이 바로 동일 연간 비용이죠. 결국 연금 형태 즉 PVIFA 연금 개수 곱해주면 되죠. 4기간 할인율은 8%잖아요. 요 값이 요 값의 현재 가치니까 그게 같을 때 요때 요 C가 바로 동일 연간 비용이잖아요.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요 식을 만족하는 EAC 값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시스템 B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B의 동일연관 비용을 구해보면 같은 식으로 식을 두셔가지고 EAC를 계산할 수 있죠. 계산된 EAC는 마이너스 117115입니다. 자, 두 시스템의 동일연관 비용을 구했는데 시스템 A의 경우 동일연관 비용이 즉 1년간 가동한 비용이 123767인데 시스템 B의 경우에는 그보다 적은 117115예요. 그러면 동일연관 비용을 이용한 의사결정에 있어 당연히 동일연관 비용이 적은 선택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동일연관 비용을 이용했더니 시스템 A가 아닌 시스템 B를 선택하는 게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이루는 의사결정이 되네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시스템을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B를 선택하는 게 옳은 의사결정인데 그냥 한 번만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시스템 A를 선택하는 게 더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되었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의미에서 구성된 문제인 것 같아요. 주 전남은 경제적 수명이 5년인 초기 투자 비용이죠. 38만 5천의 컴퓨터 구매를 고려 중이다.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간 상각을 하고 추정 잔존 가치는 0이라 이거죠. 그런데 5년 뒤 컴퓨터는 3만에 판매될 수 있대요. 그러면 추정 잔존 가치, 즉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이 추정 잔존 가치 0이 장부 금액인데 즉 장부 금액 0인데 얼마에 처분할 수 있다? 3만에 처분할 수 있다. 처분으로 인한 세후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고 세금 효과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 컴퓨터는 합쳐서 연봉이 9만인 두 명의 종업원으로 대체될 수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컴퓨터 대신 사람 두 명을 9만을 들여 쓰거나 연 9만입니다. 또는 컴퓨터를 쓰게 되면 거꾸로 두 명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하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고 거꾸로 컴퓨터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발생하는 그 얘기죠. 결국 이 투자 의사결정은 컴퓨터 구입에 드는 그 지출보다 인건비 절감액이 크면은 컴퓨터를 도입하는 것이고 컴퓨터 도입을 위한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인건비보다 많으면 그냥 사람을 쓰는 거죠. 그 의사결정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것이냐 사람을 쓸 것이냐 그 의사결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 쓰는 대신 컴퓨터를 도입하는 게 NPV가 0보다 크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대신 컴퓨터를 도입할 경우 증분현금을 구해서 그 증분현금으로부터 NPV를 구하여 5장에서 배운 투자의사결정법을 이용해서 결국 NPV가 0보다 크면 그렇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컴퓨터 도입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는 결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순환전자본에도 변화를 끼치네요. 이 컴퓨터 구입이. 그래서 컴퓨터를 구입하면 회사의 순환전자본 필요 금액을 즉시 7반만큼 줄여준다. 컴퓨터 구입과 동시에 순환전자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감소네요. 그 얘기는 현금 유입이죠. 절약된 순환전자본의 금액은 컴퓨터가 판매되면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7만만큼 순환전자본의 감소가 일어나는데 컴퓨터가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에 판매되면 다시 순환전자본의
복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문장 안 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반드시 같은 금액으로 부호가 다르게 쌍둥이로 발생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필요 없는 문장인데 친절하게 주어졌죠. 자, 세율은 22%고요. 할인율은 9%입니다. 자, 이 컴퓨터를 구매하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건지를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죠. 컴퓨터 구입에 따른 비용의 절감은 결국 수익이죠. 영업연금은 먼저 계산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결정의 시작점은 그 투자한 선택에 따르는 증분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야말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영업연금을 구하기 위한 저는 이번에도 세후 현금 흐름 접근 방법을 이용할게요. 물론 여러분 이 투자한 실행으로 인한 그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 형태로 모으셔가지고 그러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영업연금을 구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세후연금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후연금 흐름 다시 한번 공식을 써보면 투자한 실행으로 인한 수익 그리고 투자한 실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빼서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세전이익이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 세금까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이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만 CT를 곱해야 요 금액이 바로 세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 컴퓨터 구입에 의한 인건비 절감액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익이 9만이고 컴퓨터 구입에 따르는 비용은 없죠. 물론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요 비용의 감가상각비,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자고 그랬죠.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감가비 세금 절감할 걸 따로 계산하자고 했죠. 결국 비용은 없고 그래서 요 세전이익이 9만이 되겠네요. 거기에 1-0.2, 22%니까 곱한 값이 바로 세후이익이 되죠. 즉 컴퓨터 도입을 하면 연간 70200만큼의 세후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감가상각비로 인한 세금 절약액을 우리가 플러스 해줘야겠죠? 세후연금으로 접근 방법이니까 감가상각비의 세율을 곱한 값, 요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가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봅시다. 컴퓨터 구입을 위한 취득원가 385000의 추정잔존가치를 뺀 값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내용연수로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 감가상각비로 인한 세금 절약액은 감가상각비의 세율 곱한 값 16940이 되죠. 세후연금으로 접근 방법에 따라 영업연금을 이제 구할 수 있네요. 세후이익이 70200 거기에 감가상각비로 인한 세금 절약 효과를 더하면 87140이 바로 영업현금 흐름이 됩니다. 투자 수명 5년간의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했고요. 자,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했죠. 컴퓨터 구입에 따라 순운전 자본 필요 금액이 즉시 7만 원만큼 준다. 7만 원만큼 순운전 자본의 변화가 생겼죠. 순운전 자본이 감소한 건가요? 증가한 건가요? 감소한 거죠.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운전 자본의 감소는 현금 유입입니까? 현금 유출입니까? 현금 유입이죠.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따라서 투자 개시와 동시에 순운전 자본의 감소 7만이니까 현금 유입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굳이 주지 않아도 투자 종료 시점에 요 투자 개시 시점의 반대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것. 같은 금액. 그래서 마이너스 7만이 투자 종료 시점에 발생을 하고요. 순자본 지출은 38만 5천만큼 지출이 발생하고요. 취득원가, 컴퓨터 구입에 따르는 취득원가.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자,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후현금으로 구해볼게요. 3만에 처분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고요. 추정 잔존 가치가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장부 금액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장부 금액 0이죠. 5년 말 시점 기준으로 장부 금액 0의 자산을 3만에 처분하니까 요 금액이 바로 처분 이익이 되죠. 처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처분 금액이 온전히 현금 유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처분 이익에 따른 세금 차감 금액이 빼져서 그럼 결국 3만 곱하기 0.2니까 그게 세금이죠. 결국 세후현금 흐름은 요 세금 효과까지 고려한 23400이 됩니다. 요 금액이 바로 순자본 지출의 이 투자 종료 시점의 현금 흐름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세 꼭지의 현금 흐름으로부터 총 추정 현금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금액은 요 금액으로 계산이 되고 연도별 현금 흐름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으면 연금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5년차 현금 유입액은 순현금 흐름은 요 세 개의 넷 이펙트죠. 그래서 요 금액인데 이렇게 현금 흐름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따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따로 계산하셔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현금 흐름을 묶어서 연금으로 현재 가치 연금으로 봐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럼 요 두 놈도 요 두 놈은 그러면 따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겠죠. 자, 그렇게 하면 요 두 놈을 따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결과가 요 값이겠죠. 그리고 요 금액을 연금 형태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요 값이 되겠죠. 그리고 31만 5천이야 현재 가치 그 자체니까 따로 현가를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결국 요 금액을 계산하면 NPV 값이 마이너스 6337이 나옵니다. NPV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의미가 뭡니까? 컴퓨터를 구매하여 인건비 및 수능전 자본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즉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즉 컴퓨터 구입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인건비가 줄고 수능전 자본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효익이 발생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컴퓨터 관련 지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연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연간 비용은 발생하지 않죠. 그 컴퓨터 지출에 따르는 그 현금 흐름, 현금 유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둘의 넷 이펙트가 NPV인데 그 NPV가 결국 0보다 작으니까 어떤 선택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는 게, 즉 컴퓨터 대신 직원을 선발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게, 그렇죠? 동시에 수능 자본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바른 선택이니까 결국 컴퓨터 투자 의사결정은 기각하는 게 맞고요. 컴퓨터 투자 대신 사람을 쓰는 거, 그 투자안의 경우 채택하는 게 옳은 거죠. 뭐 동전의 양면처럼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만 주 전남은 새 기계를 1560에 구입, 자본 지출 1560. 자, 구기계의 대체를 쓰던 기계를 구기계를 새 기계로 대체하려는 의사결정이 어, 유리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네요.
구기계는 장부 가치 540만, 시장 가치는 410만. 자, 새 기계를 도입을 하면 구기계는 치워야겠죠. 처분하겠죠. 이 410만 시장 가치란 얘기는 지금 새 기계를 도입하면 구기계를 처분할 것이고, 결국 새 기계 도입으로 인해 구기계 처분에 의한 증분 현금 흐름,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구기계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 410만, 새 기계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련된 증분 현금 흐름입니다. 자, 구기계 장부 가치는 매몰 원가죠. 의사결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아, 장부가가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새 기계를 도입할 경우 구기계는 처분되어야 하는 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이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 410만 원 분명히 새 기계 도입과 관련된, 즉 의사결정과 관련된 증분현금이지만 장부가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하지만 조심하실 건 여러분, 처분 손익이 발생할 경우, 이 구기계를 처분할 경우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면 이 장부 금액이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장부가 대비 처분 금액이 클 경우에 처분이익이 발생하니까 이 처분 이익에 의한 세금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이 장부 금액도 유의미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는 메모론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기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후 현금은 구해볼까요? 자, 새 기계를 도입하고 즉시 구기계를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은 410만, 장부가 540만을 410만에 처분하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세금 효과로 인해 처분 금액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라 가산되는, 그래서 처분 금액보다 실제 현금 유입은 더 큰 금액이 발생하겠네요. 세후 현금 흐름은. 자, 처분 손실이 130만 발생하고 거기에 세율 곱한 값이 처분 금액에 가산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니까 결국 계산해 보시면 처분으로 인한 세후 현금 흐름은 437300이 되고, 이 현금 흐름 테이블에 이 금액이 어디에 꽂힐까요?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새 기계 도입과 동시에 구기계 처분하겠죠. 그러면 이 현금 유입액은 투자 개시, 즉 새 기계 도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겠죠. 이 위치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자본 지출과 관련된, 즉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니까 순자본 지출 투자 개시 시점, 즉 새 기계 도입 시점에 현금 유입이다. 이 위치 잘 꽂으셔야 됩니다. 새 기계는 내용에서 4년, 구기계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남았다. 구기계를 신기계로 대체하면 운영 비용이 630만씩. 아무래도 구형기계보다 새 기계를 사용하면 어떤 비용이 절감되겠죠. 결국 이 비용 절감이 새 기계를 도입하고 구기계를 처분하는 그 의사결정이 이유가 되겠네요. 역시 4년간 절감되니까. 자, 비용의 절감은 수익과 같다고 했죠. 그 수익이 4년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새 기계의 투자 수명, 내용 연수가 4년인 것이죠. 비용을 절감시켜주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자, 4년 뒤에 두 기계 모두 잔존 가치는 없다. 즉, 새 기계를 도입하지 않고 구기계를 4년 더 쓰면 4년 뒤에는 처분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꼬아서 이 구기계를 4년 더 써서, 즉 새 기계를 도입하지 않고 4년 더 쓸 경우 이 잔존 가치가 0이 아니라 발생한다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겠죠.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자, 신기계를 구매하면 즉시 순운전 자본에 25만을 투자해야 됩니다. 순운전 자본이 증가하니까 현금 유출이죠.
신혼전자본의 변화, 투자 개시 시점에 25만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현금 유출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투자 종료 시점에 반대의 현금 흐름이 같은 금액으로 발생한다. 까지 챙기셔야 되고요. 요구 수익률은 10%, 현금으로 환전할 때 쓰는 것이고 세율은 21%. 자, 국유계를 신규계로 대체하는 이 투자안 대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즉 채택해야 되는가 기각해야 되는가 의사결정하기 위해 NPV와 IRR을 구해봐야겠죠. 요구사항도 NPV와 IRR을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기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연 630만 원 절감되니 수익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거 수익입니다. 사실상. 따라서 지금 제가 뭘 하려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세기계 도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먼저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료로부터. 자, 운영 비용 절감 수익인데 630만 발생하고 다른 비용 절감액이 있나요? 없죠? 아, 감가상각비가 있죠. 세기계를 1,560만에 구입하니까 자, 새로운 기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시면 취득원가 1,560이고 추정 잔존 가치가 두 기계 모두 잔존 가치가 없다네요. 내용수 종료 시점에 따라서 추정 잔존 가치는 0이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네. 내용수로 나누면 그 값이 바로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조심하실 건요, 여러분. 세기계를 도입하지 않고 구기계를 사용한다면 구기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겠죠. 자, 세기계를 도입하는 시점 구기계의 장부 가치가 540이고 즉 이 금액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구기계를 계속 사용한다면 감가상각 해줘야겠죠. 자, 몇 년 남았어요? 구기계 역시 계속 사용한다면. 그렇죠. 내용에서 4년이잖아요. 결국 잔존 가치는 0이고요. 투자 종료 시점에, 내용 종료 시점에. 따라서 장부 금액을 몇 년간? 4년간 감가상각하면 결국 구기계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 연 감가상각비는 135만이에요. 구기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연 135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데 새 기계를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390만이에요. 구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결국 새 기계를 도입할 경우 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대신 어떤 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결국 새 기계를 도입할 경우 이만큼 발생할 비용이 안 발생하잖아. 이만큼은 발생하고요. 결국 새 기계를 도입할 경우 증가하는 비용은요. 이 두 금액의 차이 금액이 되겠죠. 즉 신기계로 대체할 경우 구기계를 감가상각비 증가액은요. 신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발생액에서 구기계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잖아요. 결국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신기계 대체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세 결정을 채택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에 관련된 현금 흐름을 구한다. 그 현금 흐름이 증분 현금 흐름이죠. 결국 이 세기계 도입으로 인한 증분 비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는. 따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기계 감가상각비 가져다 쓰시면 안 되고요. 구기계 감가상각비와 상쇄되는 순감가상각비 증가액을 우리가 투자의사결정의 현금 흐름 계산에 사용해야 된다. 결국 요 금액을
감가상각비 증가액 요 금액을 가져서 써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수익과 비용을 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왜 측정하는 겁니까? 증분현금 흐름 잡아내기 위해서예요. 세기계, 구기계를 처분하고 세기계를 이 도입하는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증분현금 흐름, 즉 증가되는 현금 유입이나 감소되는 현금 유출을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증분 비용을 구하셔야 증분현금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용의 절감, 수익이 630만이고 증가하고요. 세기계 도입으로 인해 대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감소하잖아요. 255만만큼. 따라서 EBIT가 증가하는 건 요 둘의 차이인 375만이 되고요. 375만만큼 EBIT가 증가하니까 이익이 증가하니까 결국 세금도 증가하겠죠. 세율이 21%니까 증가 금액의 21%인 78만 7,500만큼 세금이 또 증가할 거예요. 결국 순이익의 증가 금액은 요 EBIT에서 세금 증가액을 뺀 금액 2962500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 라타마 오포르치에 의해서 세기계 도입으로 인한 증분 영업현금을 구하려면 이 순이익 증가액에 감가상각비 증가액을 더한 값, 즉 512500이 세기계 도입에 의한 증분 영업현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분 영업현금은 이렇게 구해진다. 순환전 자본의 변화, 세기계 도입과 함께 순환전 자본에 투자해야 된다고 했죠. 자료에서. 따라서 현금 유출 25만이 투자한 개시 시점에 발생하고 우리는 알고 있죠. 반대 부호의 현금 흐름이 투자 종료 시점에 발생한다는 것. 현금 유입 25만. 자, 순자본 지출.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국익의 처분으로 인한 투자한 개시 시점의 세후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동시에 신기계 도입에 따르는 순자본 지출이 발생하죠. 1,560만 원에 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기계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없죠. 왜냐하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신기계 처분으로 인한 세후 현금은 없다고 했어요. 추정 단정까지 0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제 다 구했죠. 총 추정 현금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추정 현금을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 예. 그냥 하나하나 현재 가치를 환산해도 되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즉 연금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미래연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그리고 얘를 따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미래 총추정연금 흐름의 NPV 값을 구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6167-824가 됩니다. 아하, NPV가 0보다 크네요. 이 NPV가 0보다 크다는 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도입할 경우 증분현금을 통해 구한 NPV잖아요. 결국 신기계 도입하는 것이 구기계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기계를 처분하고 즉 구기계를 계속 사용하지 않고 신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인 것이죠.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전통적인 현금 흐름이니까 IRR을 구해도 NPV 기법을 사용한 의사결정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예요. IRR도 한번 구해볼게요. IRR은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따라서 NPV가 0일 때 이게 비용이고 이게 수익이잖아요. 자, 이 수익과 비용을 같게 만드는 즉 NPV가 0이 되는 이 IRR을 구해보시면 계산기로는 힘들죠. 재무용 계산기나 재무용 계산기가 있어야 되고 엑셀을 이용해서 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제가 구해봤어요. IRR을 역시 할인율보다 높은 32.83%가 나옵니다. 할인율보다 IRR이 크니까 역시
내부승률법에 의해서도 구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기계의 교체 시기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구기계의 현재 잔존 가치는 280만, 장부가액은 160만. 처분되지 않을 경우 구기계는 향후 5년간 연말에 85만 5천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기계를 처분할 경우에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구기계의 감가상각은 연간 32만이며 처분하면 이 감가상각비도 발생하지 않겠죠. 자, 5년 후 잔존 가치는 14만, 장부 가치는 0. 5년 후에 처분하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네요. 자, 그러면 처분 금액이 14만이고 처분 이익이 발생하므로 24만 원이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금 효과가 차감된 금액이 들어오겠네요. 세후현금 흐름이. 자, 신기계의 가격은 자, 이제 구기계를 만약에 지금 처분하고 신기계를 지금 구입한다면 450만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자본 지출이죠. 자, 5년의 수명, 내용 연수가 5년이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 신기계를 도입하면 역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신 구기계를 처분하니까 구기계 유지보수 비용이 절약되겠죠. 자, 5년 후 신기계의 잔존 가치는 90만이며 정액법으로 상각되어 장부 가치는 0이 된다? 이 문제가 자료를 참 불친절하게 주고 있죠. 결국 5년 뒤 정액법으로 상각되어 장부 가치가 0이 된다는 얘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장부 금액이 추정 잔존 가치와 같다고요. 결국 정액법 상각 완료가 되어 5년 뒤에 장부 가치가 0이 된다는 얘기는요. 추정 잔존 가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잔존 가치는 뭡니까? 그래요.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시장 가치. 즉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신기계를 처분하면 90만의 처분 금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독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 신기계는 구입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문제는 이전의 문제와 다른 점이 이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이전에는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도입하는 게 이익이 되면 즉 NPV가 0보다 크거나 IRR이 할인율보다 클 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건데요. 지금 이 문제는 구기계 처분과 신기계 구입은 기정사실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뭘 선택하자는 거냐? 그렇습니다. 지금 신기계 도입하고 구기계 처분할 거냐? 5년 뒤에 신기계 도입하고 구기계 처분할 거냐? 이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 시기의 선택인데 5년 뒤 신기계 도입하는 걸 포기하고 지금 신기계 도입할 경우 따라붙는 건 동시에 5년 뒤 구기계를 처분하고 지금 구기계를 처분하지 않는 이 동전의 양면이 맞물려 들어가는 이 사건에 대한 이 선택에 의한 증분현금 흐름을 뽑아내시고 그 증분현금 흐름을 이용해 NPV와 IRR을 구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뭘 포기하고 뭘 선택할 것인가를 잡으셔서 그 증분현금으로부터 그 선택에 의한 증분현금으로부터 NPV를 구한 게 0보다 클 경우에는 그렇죠. 그 포기하고 선택한 게 옳은 선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신기계를 도입하고 동시에 지금 구기계를 처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NPV와 IRR을 구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5년 뒤 신기계를 구입하고 동시에 구기계를 처분하는 걸 포기하는 거지. 자, 그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걸 잘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떠올리면서 현금 흐름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지금 신기계를 도입하니 앞으로 신기계 수명 5년 동안 매년 35만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죠. 대신 구기계를 사용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구기계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겠죠. 결국 둘의 순효과는 35만 발생하고 85만 5천이 발생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절감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둘의 순효과는 50만 5천입니다. 즉 신기계 도입으로 구기계로부터의 발생 비용이 절감되어 물론 신기계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둘의 순효과는 비용 절감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50만 5천만큼 절감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신기계를 도입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비용의 절감은 제가 수익과 같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미치는 효과가. 감가상각비도 동시에 즉 신기계를 지금 도입할 경우 구기계로 인한 감가상각비는 절감되고 발생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신기계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발생하겠죠. 둘의 순효과를 잡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신기계 지금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돼요. 자, 신기계 얼마에 구입합니까? 450만 취득원가. 그리고 5년 후 조심하셔야 돼. 5년 후 신기계 잔존 가치는 90만. 이게 추정 잔존 가치인가?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정액법으로 상가되어 잔존 가치, 장부 가치 0이다. 얘는 내용문서 종료 시점의 처분 금액, 시장 가치고 내용문서 종료 시점에 처분하면 9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추정 잔존 가치는 0이구나.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용문서 종료 시점의 장부 금액이 추정 잔존 가치와 일치한다는 걸. 따라서 신기계의 추정 잔존 가치는 감가상각을 위한 추정 잔존 가치는 0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요 금액이죠.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값이 신기계를 지금 사용할 경우 앞으로 발생할 5년 동안 발생할 매년 발생할 감가상각비는 90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신기계 지금 사용할 경우 이만큼 감가상각비가 매년 발생하지만 구기계를 사용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구기계 감가상각비가 발생 안 하게 되죠. 절감되는 거죠. 자, 자료에서 구기계 감가상각이 얼마래요? 32만이죠. 그럼 결국 신기계를 지금 사용할 경우 90만이 발생하지만 감가상각비로 32만만큼 절약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둘의 순효과는 58만만큼 신기계 도입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다른 비용의 절감이나 수익은 없죠, 더 이상. 따라서 수익과 마찬가지인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액이 50만 5천이고 대신 감가상각비는 증가하죠. 58만만큼. 결국 둘의 순효과는 EBIT 감소로 연결되고 얼마? 7만 5천만큼. EBIT, 이익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세율이 21%이니까 결국 15750만큼 뭐예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순효과는 이익의 감소 7만 5천. 동시에 뭡니까? 세금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현금 흐름의 플러스죠. 이익의 절감은 현금 흐름 관점에서 마이너스이지만 그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죠. 따라서 이 둘의 상쇄 효과는 결국 순이익은 감소되지만 세금 효과가 차감이 되어
순이익의 감소는 EBIT 감소보다 작은 59250이 되는 것이죠. 이거 왜 구한 겁니까? 투자 결정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구하는 데 있어 이 순이익이 필요하죠. 자, 결국 지금 신기계를 도입하고 동시에 구기계를 처분할 경우 증분 영업현금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바텀업 어프로치에 의해서 순이익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듯 영업현금을 구할 수 있죠. 자, 순이익의 감소액이 59250이죠. 마이너스입니다. 감가상각비 증가액이 58만이죠.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증분 영업현금 흐름은 그렇습니다. 플러스 520750인 것이죠. 이 금액 여러분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영업현금을 구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자, 순원전자본의 변화를 구해야 되는데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원전자본의 변화는 없고요. 자, 이제 이 기계의 도입과 처분으로 인한 순자본 지출을 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신기계를 도입하고 지금 구기계를 처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기계 도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겠죠? 신기계 도입 취득원가가 마이너스 450이니까 따라서 신기계 도입에 의한 순자본 지출 마이너스 450. 동시에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신기계를 도입하면 지금 신기계를 처분하죠. 그러면 구기계를 처분하죠. 그럼 구기계 지금 처분으로 인한 영년도 지금 구기계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후현금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기계를 지금 처분할 경우 현재 잔존가치 280만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처분할 경우 시장가치라는 얘기죠. 즉 지금 구기계를 처분하면 280만 처분 금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대신 구기계의 지금 장부가액이 160만이니까 장부가 160만짜리를 지금 280만을 받고 처분하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구기계 지금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후현금 흐름은 처분 이익의 세율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어디에서 처분 금액에서 차감한 값이 세후현금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254만 8천이고요. 여러분 조심할 건 이 구기계를 영년도 지금 처분할 경우에 포기되는 현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구기계를 지금 처분하지 않고 5년 뒤에 처분할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구기계를 5년 뒤에 처분할 경우 잔존 가치는 14만인데 장부 금액은 0이죠. 즉 장부가 0원짜리를 14만 원에 처분하는 것이죠. 처분 이익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구기계를 언제? 5년 뒤에 처분할 경우 세후현금 흐름은 장부가 0원짜리 구기계를 14만 원에 처분하니까 요만큼 처분 이익이고 처분 이익에 의한 세금 효과가 0.1 곱한 값이고 요 금액만큼 차감되어 현금 유입이 발생하니까 결국 5년 시점 구기계 처분일에 발생하는 세후현금 흐름은 110600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구기계를 처분할 경우 포기되는 현금 흐름이죠. 따라서 기회비용입니다. 분명히 관련 현금 흐름이죠. 따라서 지금 구기계를 처분할 경우 254만 8천만큼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만 이 현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 그렇죠. 이 110600만큼이 포기되어야 되니까 요 금액만큼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투자한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유출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금 유입이고요. 대신 이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기계를 지금 취득하면 5년 뒤 신기계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후현금흐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신기계를 지금 구입할 경우 자, 5년 후 신기계의 잔존 가치는 얼마래요? 90만인데 추정 잔존 가치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5년 뒤 신기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입니다. 그리고 5년 뒤 신기계의 장부 가치는 0이니까 처분이익이 발생하네요. 자, 그래서 신기계를 5년 뒤 처분할 때 장부가 0원짜리를 90만에 처분하니 이만큼의 처분이익이고 처분 금액이 온전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처분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세금 효과를 차감한 금액 얼마? 711000이 지금 신기계 도입을 하고 5년 뒤 처분할 경우 현금 유입액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요. 그야말로 이 순자본 지출에 대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렇죠? 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 끝판왕 문제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한 현금 흐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추정 현금 흐름을 0년도 구하시면 1952000이고 자,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현금 흐름은 이렇고 자, 5년도 현금 흐름 이 세 개의 넷 이펙트인 1121, 150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요거 연금 형태의 현금 흐름을 따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을 연금 형태가 아닌 5년 뒤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죠. 따로따로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는 그 자체가 현금하니까 결국 이 총 추정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설정하시면 NPV를 결국 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얼마입니까? 플러스가 나옵니다. 535, 831에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구입하는 게 무엇보다 그렇죠. 5년 뒤 신기계를 구입하고 구기계를 처분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란 얘기지. 얼만큼? 이만큼 더 이익인 거죠. 따라서 지금 신기계를 구입하고 지금 구기계를 처분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 즉 기업과 지국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5년 동안 우체국에 1억 장의 우표를 공급할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5년 전에 7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후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갖고 있다. 지금 이 토지를 판다면 세후 기준으로 11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고 5년 후에 판다면 세후 기준으로 1295000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표 생산을 위해 공장을 지을 경우 생산 장비를 구입하는데 510만 순자본 지출이죠. 공장과 생산 장비는 투자의 수명인 5년에 걸쳐 정액법 상각, 장부상 잔존 가치는 0이 된다. 추정 잔존 가치 같죠? 그런데 투자의 수명이 끝날 때, 즉 5년 뒤 생산 장비는 45만에 판매된다. 내용에서 종료 시점의 시장 가치, 잔존 가치가 되겠네요. 순원전 자본에 대한 초기 투자는 42만 5천이며 공장을 우표 납품을 위해 공장을 지을 경우 순원전 자본에 대한 초기 즉 0년도죠. 투자 시점 0년도에 순원전 자본의 투자 즉
순환자본이 증가하겠죠? 현금 유출입니다. 그 이후로 매년 그러면 1년차 순환자본에 대해 5만씩 투자. 그러면 0년도에 즉 투자한 개시 시점에 투자 실행 개시 시점에 42만 5천에 대한 현금 유출 순환자본 증가를 위한 40만 5천 원. 그리고 매년 1년차, 2년, 3년차에 순환자본의 증가 5만씩 즉 현금 유출 5만씩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생산 비용은 우표 한 장당 0.0038 변동비겠죠. 자,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상관없이 110만 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세율은 23%, 요구 수익률이 10%, 현금으로 할인을 위한 할인율이고 자, 입찰 가격 계산하는 문제네요. 자, 입찰 가격 측정하기 위해 결국 입찰 가격 측정하는 것도 역시 현금 흐름을 도출하여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건데 입찰 가격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추정 손익계산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장을 X라는 입찰 가격. 우리가 지금 한 장당 입찰 가격 얼마인지를 지금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매출은 X 가격으로 1억 장을 판매하는 거니까 이게 매출액이 되겠네요. 한 장당 변동 비용이 0.0038이니까 결국 1억 장 생산을 위한 총 변동비는 이 금액이 될 것이고 고정 비용은 110만. 자, 우표 생산을 위해 생산 장비가 필요한데 취득원가가 얼마? 510만이고 추정 단종 가치는 0이죠. 따라서 내용에서 5년을 나눈 값 102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수익 비용 왜 구하고 있죠? 영업현금을 구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우표 생산을 위해서 우표 생산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 있어요. 자, 유일한 수익인 매출에서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면 EBIT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결국 EBIT는 이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이게 바로 세금이 되고 이 EBIT에서 세금을 뺀 값이 순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바텀 어프로치에 따라서 영업현금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미주수이기 때문에 일단 영업현금을 매년 발생하는 영업현금을 OCF라고 둡시다. 이렇게 두고요. 자, 이제 순환전 자본의 변화를 구해봅시다. 투자 개시와 동시에 순환전 자본의 투자 얼마? 42만 5천이고요. 마이너스 현금 유출이죠. 그리고 매년 1년차, 2년차, 3년차에 5만씩 순환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결국 투자한 개시 시점 42만 5천 현금 유출 그리고 매년 5만씩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5년 차에도 현금 유출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투자한 종료와 함께 이 순환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모두 회수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만큼의 투자에 대한 반대의 현금흐름 그 금액이 언제 이 투자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인 5년 차 말에 이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으로 회수된다는 거죠. 자, 요 현금 흐름 잘 파악하셨고 자본 지출 이제 구해봅니다. 우표 생산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죠. 취득원가 510만 자본 지출. 그런데 이 장비를 투자하는 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에 45만에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투자한 종료 시점 그때 장부 금액이 추정 잔존 가치 0이 되죠.
따라서 장부 금액 0인 생산 장비를 45만에 판매하는 거니까 자, 세후 현금은 구할 수 있죠? 장부 금액 0인 이 장비를 45만에 처분하니까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처분 금액만큼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처분 이익에 의한 세금 효과를 차감하여 차감된 금액이 들어오죠. 그 금액이 얼마? 346500죠. 결국 이 346500만큼 장비 취득 시 그리고 장비 처분 시 현금 유입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구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뭡니까? 그래요. 공장을 허공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공장 투자를 통해 우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가 있어야 돼요. 자, 5년 전에 7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이 토지를 지금 근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팔면 112만 5천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후에 판다면 129만 5천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결국 토지를 지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토지를 112만 5천에 팔 수 있는데 못 팔고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 112만 5천 원이 뭐예요? 공장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공장 투자를 위한 포기되는 가치. 대신 공장 투자를 위해 지금 팔지 않지만 투자한 종료되는 시점에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120만 9,500의 현금 유입 발생하겠죠. 결국 공장 투자를 위해 지금 포기되는 가치 기회비용은 112만 5천이지만 현금 유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토지와 관련된 그 기회비용이 이렇게 현금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문제와 이 문제가 차별화되는 점이죠. 자, 어쨌든 이 토지 관련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현금 흐름을 우리가 다 구했죠. 그래서 요 금액의 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요 현금 흐름을 구하는데 조심하실 건요, 여러분. 자, 이거 계산이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찰 가격 구할 때 결국 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그렇죠? 그래서 NPV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NPV를 지금 구하는데 여러분이 NPV를 구할 때 이 현금 흐름을 결국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워낙에 미래 현금 흐름이 복잡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계산을 위해서 요거죠, 요거. OCF 있죠? 요거. 요것만 따로 연금 형태니까 OCF만 따로 뽑아내 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요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미래 현금 흐름들 요거겠죠, 요거. 요 금액들. 요 금액을 따로 뽑아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는 얘가 또 있어요. 얘도 또 따로 뽑아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겠죠. 그게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요 금액들죠. 요 금액들 현재 가치로 뽑아낸 게 요겁니다. 아유,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금액 그 자체가 현재 가치니까 요거. 따라서 NPV는 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수익이죠. 얘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죠. 비용을 뺀 값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 NPV가 이제 이 값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도대체 어떤 입찰 가격에서 이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는지, 즉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보다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써서 낙찰이 되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 이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이라는 게 이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는, 즉 NPV가 0의 시점의 입찰 가격이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이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그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을 써서 낙찰 받아야 손실도 안 나고 이익도 안 나는 거니까 결국 그때의 입찰 가격이란 최소 가격인 거예요. 최소 입찰 가격. 자, 그래서 우리는 NPV는 0일 때 영업현금을 구해봅시다. 그래서 이 값을 0으로 둬서 OCF 미지수하나 시카나니까 OCF를 구할 수 있죠. 영업현금을 구해보면 1424825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탕 어프로치에 의해서 영업현금을 구해보면 순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추정손익계산서로부터 순이익이 이 값이죠. 따라서 순이익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요 금액이죠. 그래서 순이익의 감가상각비를 가산해 준 값이 바로 영업현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NPV가 0일 때 영업현금 흐름이 1424825가 되죠. 자, 그러면 시카나 미지수 하나니까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어요. X의 값이 얼마? 0.0301이 돼요. 이 가격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요. 이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는 손익분기점 입찰 가격이면서 이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야 이익이 나는, 그렇죠. 적어도 이익을 보려면 결국 입찰을 왜 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네요. 이익 보려고 하는 거네요. 결국 이익을 보려면 이 입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내야 된다는 거지. 결국 이 0.03026이라는 것, 즉 NPV가 0일 때 OCF로부터 뽑아낸 NPV는 0일 때 구한 영업현금으로부터 뽑아낸 이 X값은 결국 최소 입찰 가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표 한 장당 우리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우표 한 장당 이 최소 입찰 가격 0.0326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해야 이익이 나는 것이죠. 결국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이 최소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려면요. 이 추정손익계산서로부터 바텀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영업현금을 구하셔도 되지만 세후 영업현금으로 관점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값에 1-1을 곱하고 거기에 감가상각비에 의한 세금 절약 효과를 더한 게 영업현금이죠. 그래서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X의 가격으로 1억 장을 판매하니까 여기 매출액이 되고 비용은요. 비용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요 두 i겠죠. 이건 특정대조 숫자로 그래서 구해보시면 얼마입니까? 148만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1-세율을 곱한 값이 바로 세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세후 이익에 감가상각비에 의한 법인세 절감 효과 얼마? 요 금액이죠. 이 금액을 더하면 바로 영업현금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세후현금 접근법을 이용하면 영업현금을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앞서 우리가 추정손익계산서로 뽑아낸 버텀 어프로치를 뽑아낸 그 영업현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 입찰 가격을 구할 수도 있어요.